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짜장면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1980년대에는 800원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7, 8천 원 가까이 하죠. 이 짜장면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짜장면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 물가 상승 혹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의 기억을 더듬더듬해 보시면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과 이 팔려는 사람이 알아서 시장의 가격을 정한다 이런 원리죠. 그런데 아까 보면은 이 30년간 짜장면의 가격은 10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요가 10배나 증가했거나 혹은 짜장면 가게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짜장면 가격은 왜 10배나 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플러스로 돈의 양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돈이 2달러가 전부예요. 그리고 나무를 할 수 있는 도끼도 2자루가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끼 한 자루는 얼마면 적정할까요? 네, 맞습니다. 1달러면 적정하겠죠. 2달러가 전부인데 도끼가 2개니까 1달러씩 하면 적정한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열심히 이 돈을 만든 거예요. 종이에다 그림을 막 그려서 종이를 8달러로 그림을 그려 만들었습니다. 돈을. 그러면 도끼 하나의 가격은 얼마면 적정할까요? 네, 맞습니다. 4달러면 적정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도끼인데 돈의 양이 많아지면은 이 물건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돈이 많아지면 이 돈이 흔해져요. 그러면 돈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요. 그게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막 이런 말이 많아졌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왕창 푼다. 그래서 통화량이 왕창 증가했다. 양적 완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 몇 년 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면은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겁니다. 우리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장 보러 다닐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또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가격이 오른 거 보고 현타가 오는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의 양은 왜 많아지는 걸까요? 그거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고 어떤 남자가 있고 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 이 여성분이 갖고 있는 200만 원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200만 원을 은행에 넣습니다. 이 남자는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갖고 있는 200만 원을 그대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그냥 받나요? 아니죠. 이자를 내면서 받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20만 원이라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에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200만 원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 나라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220만 원을 만들 수 없어요. 이 나라에는 이 20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망하면 안 되니까 이 20만 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은행에 넣어줍니다. 꼭 은행에 넣다기보다는 그냥 시중에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어떻게든 이 돈을 벌어서 결국 갚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돈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돈은 다 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돈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작은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이란 것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자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이 이자만큼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쓰는 돈 중에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이것 또한 뭐 시중에서 만드는 대출입니다. 또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설명해 드리면, 중앙은행에서 1억을 만들었고 그것을 A가 받아서 국민은행에 입금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이 1억 중에서 일정 비율을 빼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국민은행은 A에게 받은 1억 중에서 9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B가 9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요, A의 통장에는 1억이 그대로 찍혀 있겠죠. 그리고 B 통장에는 9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분명 1억만 찍었는데 우리 세상에는 1억 9천만 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B가 만약에 9천만 원을 신한은행에 넣었으면은 이 신한은행 또한 그 중에 10%를 남기고 나머지 8,100만 원은 C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A에게 1억, B에게 9천만 원, C에게 8,100만 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 세상에는 갑자기 2억 7,1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최대 1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1억 만든 게 결국 10배인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가정이고, 우리나라는 지급준비율이 7%입니다. 7%일 때 1억은 최대 15억까지 늘어납니다. 1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돈은 다 대출인 겁니다. 자, 이거를 지난 코로나 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 때 워낙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통화량이 많이 증가한 건데요. 이 돈들이 다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즉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 최근에 우리 금리 오른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에 보이는 이 B나 C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대출을 좀 안 받을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덜 받겠죠. 그리고 받았던 돈도 빨리빨리 갚을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풀린 10억 중에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5억, 3억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봤던 우리나라 집값이나 주식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원래 사실은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단순한 흐름만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큰 흐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M2 통화량 그래프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통화량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M1, M2, 뭐 LF 뭐 많이 있지만 M2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통화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 부침은 좀 있습니다. 근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에서 통화량 증가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